어디를 보시냐면요. 등기 있죠? 등기에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부터 우리가요. 지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중간 생략 등기하고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한번 잠깐 보시면 이거하고요.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을 먼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죠. 그러면 미등기 무허가, 이거 잘 봐봐요. 지금 여기가 다 지금 뭐냐면 다 무허가 건물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허가 건물, 그러면 되는 게 모두 몇 가지죠? 세 가지. 하나는 뭐다? 첫 번째, 지상물 매수권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알겠죠? 무허가 미등기요. 자,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죠? 아직 등기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항상요, 불법 점유자가 나오죠? 불법 점유자, 그러면 이것을 뭐다? 제3자라고 하죠. 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요, 아직 무허가 건물인데 등기를 안 했죠. 그러면 제3자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죠. 그럼 이 매수인은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불법 점유자한테요,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반환 청구한다? 매도인을 뭐래서? 대위해서 청구를 하죠. 대위해서 이렇게. 33번,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죠? 미등기 건물이죠. 미등기 건물, 이걸 미등기 건물이죠. 그럼 미등기 건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올해 뭐죠?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거죠. 34번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죠. 미등기 뭐가 임차인, 그러면 이거 뭐가 나온다? 지상물 매수가 나오겠네. 알겠죠? 미등기 무허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여기 임대인에 대하여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지상물 매수. 알겠죠?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하나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봐. 여러분요, 여기서 이 중간 생략 등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그러면요, 이 을이 등기하지 않고요, 갑한테 부탁해서 병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봐, 이 등기가요, 등기가 이미 등기가 돼 있죠. 이미 등기가 됐으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든지 합의가 없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병이 소유자가 돼. 이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하더라도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합의가 적법한 등기 원인, 여러분 등기 원인이 뭐죠? 계약이죠. 계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알겠죠? 다른 국가고시에는요, 뭐라 나왔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병과 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이 갑은 을로부터 뭘 받으면서?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갑은 병한테 뭐를 해준다? 등기를 해주죠. 대금과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관계요. 그래서요, 갑은 을로부터 대금을 받으면서 등기해주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지금?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이 병이죠. 병이 등기가 됐으면 모르는데 아직 미등기죠. 그럼 미등기면 어떻게 돼요? 미등기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 없이 미등기다. 그럼 어떻게 돼? 등기가 지금 안 된 상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합의가 있나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원의 합의가 있냐 없냐? 합의가 없다. 그러면 병은요?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하죠. 합의가 없으니까.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 어떻게 해요? 직접 누구한테?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고요. 만약에 갑이 거절하죠?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하고요.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갑은 등기 의무가 있고요. 등기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은요,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의 후에요. 합의 후에 대금을 인상하죠? 그럼 대금을 인상하면 어때요?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니까 인상된 대금을 주지 않으면 갑은 병에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아까 얘기했죠? 이 을하고 갑하고 중에서는요. 둘 다 뭐가 있다?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요. 을의 갑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병한테 넘겼다고 뭐라고?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죠. 갑이요. 을에 대해서 뭐라면? 승낙을 하죠. 승낙. 이건 플러스가 돼야 되죠. 통지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을이 갑에게요. 등기를 병한테 넘겼다고 통지하죠. 그러면 갑이요. 승낙을 하죠. 그래서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요. 만약에요.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나 취소가 된다. 합의 해제나 취소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제되면 그래서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해제가 되면 나중에 등기하기로 하고 나서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취소나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마이너스요.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기호니까 뭐 유효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냐면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가 꼭 이것만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니고요. 먼저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하고 나서요. 그러면 갑이 어떻게 하죠? 갑이 먼저 자기가 1번 등기해야죠. 그리고 을하고 매매하죠. 그러면 을한테요 2번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갑이 신축했는데 을한테 뭐라면 야, 을 너가 직접 그냥 등기해. 이렇게 보존 등기해. 이렇게. 그래서 갑이 보존 등기하고 을한테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을한테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등기가 지금 뭐가 됐어? 생략돼 있죠? 생략돼.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거 1번 등기가 생략돼 있죠? 이것을 뭐란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인데요. 갑이요,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럼 갑이 을한테 등기해야죠. 그런데 갑이 계약하고 나서요, 사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상속인이잖아요. 그럼 이 상속인이 1번 상속 등기를 하고요. 1번. 그 다음에 상속인이 을한테요, 2번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요. 1번 여기서 갑에서, 여기 2번 누구한테요? 2번 병 앞으로. 그래서 3번 누구한테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되잖아요. 순서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병이요, 직접 등기를, 이 병이 뭐냐면 어차피요, 자기한테 상속 등기를 해도 을한테 가고 그냥 가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속인이요, 사망자 이름에서 바로 그냥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등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등기한다? 상속인이 하죠. 그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1번 갑에서요, 죽은 사람이죠. 2번요, 을 앞으로 바로 등기.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지금 뭐가 생략됐죠? 그 중간 생략이고요. 이 등기를 누가 해주는 거죠? 상속인이 하죠.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 그럼 이것은 약간 좀 지문이 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자꾸 이 모두 생략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바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짧잖아요. 잘 봐봐.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 원시취득자 누구죠? 신축자죠. 신축자로부터 승계인, 매수인이죠.
매수인 간의 합의로 승계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죠.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소유권을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전할 수 있다. 36번은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거죠. 이것도 모두 생략 등기 유효. 이렇게. 자, 37번 등기는 뭐라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3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행해진 중간생략. 봐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규정 유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자, 그래 됐죠? 자, 이제 여기요. 여기 이제 중간생략 등기가 워낙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다른 것은 여러분요. 한꺼번에 나중에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례 문제로 집어넣었어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번 지금 합의가 있다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여기 봐봐.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죠. 지저분하게. 의사합치,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다. 이런 말을. 차라리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말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런데 왜 안 썼겠어요? 무슨 시험이니까? 병의사 시험.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다 써버리면 이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짧아지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합의에 따라서 갑에서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경우 여기까지. 실제로 우리는요 여기까지 전혀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여기다 써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두 줄이 쓸데없는 소리인데요. 걔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합의했죠? 그럼 병은 갑을 상대로 X 건물에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청구한다? 병은 어떻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요, 또 여기까지 또 쓸데없는 소리 나왔네요. 합의했다 이 말이죠.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무리 합의가 있어도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을 받고, 알겠죠? 등기를 누구한테 해주고 대신 을 대신에 병한테 하고, 대금은 누구한테 받고 을한테 받고, 을이 대금 안 주면 병한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걸 얘기해요. 갑과 을,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갑으로부터 병이 X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다 필요 없죠? 갑으로부터 병이 뭐를 했다? 등기를 마쳤다면, 아까 얘기했죠? 등기를 일단 했죠? 그러면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든지 없든지. 일단 등기됐죠?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그것은 뭐다?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래서 유효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유효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4번 갑이 매수인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 등의 매수인 나는 백지. 재밌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여러분요 실무 가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요 한 20년 정도 집을 가지고 있다가 단독주택을 파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당장 급하게요 급매물을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직접 거래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 돈을 일단 잡어. 알겠죠? 잡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 매도인한테 매도인 난에만 다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감증명이라든가 위임장 같은 거, 내가 대리인데 위임장 다 받아놓고 난 다음에 매수인 난만 공란으로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 나중에 매수인한테 팔아, 내가. 그러면 내가요, 중간에서요, 1억에 사가지고 1억 2천에 파면 2천 넘겨먹고요. 그럼 또 여기한테 또 뭘 받아먹죠? 또 수수료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이제 중간생략 등기인데, 매수인 난을 백지로 해가지고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반대 약정이 없으면 묵시적, 순차적으로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 뭐 한 것이다? 합의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뭐 한 것이다?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5번 만일 갑이 X 건물을 신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 을과 합의에 따라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게 또 나왔죠?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등기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 그래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다. 이렇게. 자요, 예, 다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지금 다 맞는 걸 고쳐가지고 지금 해놓은 것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그랬는데 다 맞는 걸로 돼 있어. 아시겠죠? 자, 등기의 추정력이죠?
먼저 등기의 추정력은 여러분요, 여기서부터 봐.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있고요,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있고요, 특별조치법상의 추정력이 있어요. 특별조치법.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아직도 이 특별조치법에 관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15년, 16년 됐는데요. 여러분, 특별조치법은요, 예전에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있다겠죠. 보증서나 확인서가 있어가지고 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그럼 이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추정력이 없단 말이죠. 그 외에 특별조치법 그럼 무조건 추정력이 있단 말이죠.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뭐가 있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무효.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어떤 이유로 무효란 말이죠. 무효.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돼요. 특별조치법. 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나오고 시험이 안 나왔어. 왜요? 내가 말했죠, 여러분요. 농지위원회에서 보증을 해줬단 말이죠.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옛날 사람들이 확인을 해줬고, 그런데 지금 농지위원회가 없어진 게 지금 한 10년 가까이 돼요. 농지위원회가 없어진 게. 그러니까 보증서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아무리 판례에 있다가 할지라도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데 좀 이따 보면 이게 또 문제 나와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요, 판례가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암기 안 해도 안 되고, 왜냐면 출제하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그냥 갖다 출제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시험이 났다. 이게 이전 등기가 무효이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무효인데,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전 등기죠. 그럼 이전 등기는 어떻게 돼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 절차가 뭐하지 않다? 진정하지 않다. 알겠죠? 적법하지 않다. 이러면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고요. 이 두 개 빼고 그 외에는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어. 좀 이따 봐. 이전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 이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개 빼고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보존 등기는요, 갑이 신축했다. 갑이 사정받았다. 그런데요, 등기는, 보존 등기는요, 등기는 을로되어 있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러니까 등기 명인이 신축한 것이 아니고 등기 명인이 사정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매도 사실을 부인해요. 즉 을 앞으로 돼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매도 사실을 부인해요. 부인.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매도 사실을 부인해요. 추정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요,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여기 무슨 느끼죠? 보존이죠, 보존. 여기 보존 느끼. 이걸 잘 봐야 돼. 추정력은 항상 보존인지 이전인지 특별조치인지 이걸 잘 봐야 돼. 알겠죠? 보존이죠, 보존. 이거 세 가지를 딱 생각해야 돼. 등기 명인이 신축하지 않았다. 등기 명인이 사정받지 않았다.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알겠죠? 이런 말이 있는지 봐봐. 여기 보면 보존 등기죠? 여기 봐봐.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보면 등기 명의자 외의자가 토지를 사용했다. 명의자, 등기 명의자 외의자, 다른 사람이 당의 토지를 사정받았다 이 말이죠. 사정이란 말이 뭐죠?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추정력이 뭐한다? 깨어진다. 알겠죠? 추정력이 뭐가 된다? 깨어진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두 가지. 됐죠? 그 다음에요. 자,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거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 보존 등기네요. 보존 등기자가 뭐를 하지 않았다? 신축한 것이 아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깨어지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돼. 우리가 봐봐.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으면 다투는 자가 입증해.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해요. 그런데 추정력이 없죠? 추정력이 없으면 등기 명의자가 입증을 해. 등기 명의자가. 그래서 추정력이 없으니까. 여기요,
등기 명의자가 알겠죠? 뭘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43번. 신축된 건물은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똑같죠? 신축한 것이 아니다. 그럼 추정력은 깨어진다. 여기도요, 마찬가지 44번도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신축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똑같죠? 세 개는 다 똑같아. 신축한 것이 아니다.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없다. 그러면 봐. 우리가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다는 거니까 너는 추정할게. 그러니까 그것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하고, 너는 추정되지 않아? 그러면 너가 스스로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추정되지 않는다? 보존 등기 명의자가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이해되셨죠? 그렇게. 자, 소유권 이전이죠? 잘 봐. 그냥 무조건 뭐야? 이전 등기 여기 봐봐. 뭐라고 그랬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추정력은 깨어진다. 보시면 알겠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렇게. 됐죠, 지금? 4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으로, 무슨 등기라고 됐죠? 이전 등기는요, 무조건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한테도 무조건 뭐가 돼? 추정돼. 뭐만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이 지금 있어, 없어? 그러면 추정력이 없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거 두 개 보면 추정력이 없어. 있어, 없어? 지금?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이 있어, 없어? 그럼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여기 보면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추정된다. 이 말이죠.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이전 등기는. 뭐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거 빼고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어. 아주 간단하죠. 여기 볼까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봐요. 아버지가요, 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갑이요, 17살짜리요. 미성년자가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매매가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하고 미성년 자녀하고 매매, 이해가 상반되죠? 그럼 이해가 상반된단 말은 아들은 줘야 되고 아버지는 가져오니까 아무래도 누구의 힘이 더 세죠? 아버지의 힘이 세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피해를 볼 수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여기 보면 이해 상반 행위일 때는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법원에다가요, 특별대리인 쓰지 마.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해가지고요, 이 특별대리인하고 아버지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들하고 하면 어차피 손해니까. 알겠죠? 이렇게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이해 상반 행위인 부동산을 증여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했다. 이 말이죠. 일단 친권자에게 뭐가 됐다? 소유권. 뭐가 됐어? 이전 등기. 그럼 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증여계약서가.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적법한 것으로 그냥 추정해. 이전 등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 등기 명의인이 미성년자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했죠? 이해 상반행위죠?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추정이 된다. 뭐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거 두 개 빼고 이전 등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알겠죠?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9번. 여기 특별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에는요, 여기 봐봐. 뭐가 나왔죠?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그럼 추정력이 없죠? 그것 빼고는 다 추정력이 있어. 여기 보면은 명의 변경함에 있어서 첨부한 원인증서 위 특별조치소 중에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가 입증됐다. 그럼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아직도 법무사 시험이에요. 법무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법무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등기소 소장하는 게 법무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보증서를 쓰려면 예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 농지위원회가 있어야 돼. 지금 농지위원회가 없어졌다니까. 한 10년 됐다니까. 그러면 이런 시험에서는 법무사 시험 이런 걸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아직 법무사 시험이 났다니까요. 아직도 보증서가 위조됐다. 알겠죠? 나왔죠? 그런데요, 최근에 작년에 나온 것은 이거예요. 이게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이다.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추정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등기의 원칙이죠.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뭐다? 특별조치법에 관한 것이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더 보는데요.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죠. 그럼 가등기는 뭐죠? 예비 등기죠. 예비 등기. 그냥 미리 한 등기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번은요. 51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죠. 여러분 원인 없이 말소 그러면은요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권리 소멸하지 않죠. 알겠죠? 회복 등기가 해야죠.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때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진정한 소유,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우리가요 말소 당시 소유자가 하고 물론 진정한 권리자도 되죠. 근데 그 진정한 권리자한테 한다고 하는 것은 취득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등기 청구권을 포기하죠. 시효 이익을 포기할 때는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52번요.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요 공유 있죠.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어떻게 돼요? 지분은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럼 이걸 얼마죠? 모두에서 3분의 3이죠. 그럼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항상 1이 돼야 돼. 왜? 일물 일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병의 지분이 3분의 2가 된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전체 다음 얼마가 돼요? 3분의 4가 돼. 3분의 4가. 그럼요 여기는 분자로 가죠. 여기를 분모로 가죠.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죠. 그러면 1이 넘죠. 1.33 이렇게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1이 넘어버리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여기서 보면 분자의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죠. 그럼 무조건 그것은 무효가 되고요. 추정량 깨어져 무효가 되고요. 다시 그것을 경정, 등기를요 여기 3분의 1, 3분의 3분의 1로 수정을 했어. 그래도 그것도 무효라고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1이 넘어버리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뭐냐면 등기의 추정력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봤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뭘 보냐면 가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있죠? 그리고 나머지 등기들을 한번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